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처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노드 그래프의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부터 하고요. 그리고 비호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노드 그래프의 단축키는 각 노드들이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 노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노드 툴탭에 보면은 이렇게 불러는 B다 이런 식으로 옆에 B라는 단축키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레이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G인데 여기 그레이드 노드 같은 게 G로 되어 있죠. 컬러 커렉트 노드는 C, 뭐 리드 라이트 노드는 RW, 로토 노드 같은 경우에는 P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단축키는 간단하게 키보드 노드 그래프상에서 키보드 BKMPG 같은 단축키를 누름으로써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데요. B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불러 노드가 이렇게 불러져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 바로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뷰어창 저번에 설명을 할 때요. 제가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면 확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확대되는 원리는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요. 제가 지금 아래 가운데를 누르고 지금 확대를 시키면은 여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확대가 돼요. 확대되는 게 보이시죠? 축소도 그렇게 똑같은 원리로 축소가 되고요. 참고로 이 리드라는 글자를 이 부분만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리드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주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리고 뷰어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뷰어창에서 R을 누르면요. 레드 채널을 볼 수 있어요. R, 레드 채널, 그리고 G를 누르면은 그린 채널을 볼 수 있고요. B를 누르면 블루 채널을 볼 수 있고, A를 누르면은 알파 채널을 볼 수 있고, Y를 누르면 루미넌스 채널을 볼 수 있고, M을 누르면 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RGB 채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레드 채널 상태에서 다시 한번 R을 누르시면 돼요. 만약 그린 채널에서 RGB 채널로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한번 G를 누르시면 되고요. R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 블루 채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B를 누르시면 되고요. 루미너스 채널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Y를 누르시면 됩니다. 매트 채널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M을 누르시면 되고, RGB 채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당 채널의 버튼을 연속으로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참고로 그 메뉴는 이쪽에 있고요.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C가 RGB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뉴크로 넘어왔을 때 R 채널로 넘어갔다가 RGB 채널로 넘어오는 단축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축키가 있을 만도 한데 왜 없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C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3D 메뉴에 톤 메뉴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이거 2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굉장히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뷰어창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채널 세트,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묶여있는 채널 세트를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참고로 누크는 1023개까지 채널이 들어있고요. 그 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Alt키하고 I키를 누르면은 해당 정보가 나오는데, 자, 보이시죠? 토탈 노드가 10개 있어요. 그리고 현재 24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999개의 채널이 남아있죠. 각각의 채널에 대한 정보는 이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1023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크립트 인포에 Alt-I 버튼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본 거고요. 그 각각의 채널에 대한 정보들이 채널 세트와 채널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뷰어창의 와이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뷰어창의 와이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A는 리드 1번으로 지금 리드가 되어 있는데요. 리드 1번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자 리드 5번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리드 5번이 있고 그레이드 노드를 붙이겠습니다. 그레이드 노드를 붙여서 감마 값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붉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미드톤을 살짝 그레이드 했고요. 그리고 3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A 인풋은 리드 5번. 얘가 리드 5번이죠. 그리고 와이프 B 인풋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1 했어요. 자, 이 와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컬러 코렉션이 된 것과 안 된 것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와이프 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의 오퍼시티 투명도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와이프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전시키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와이프고요. 참고로 오버 기능도 굉장히 재밌어요. 오버 기능은 합성하기 전에 미리 그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리드 6이라는 이미지는 알파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 타워 이미지고요. 그리고 리드 4라는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입니다. 배경 이미지인데 리드 6을 항상 그 오버노드는 나중에 오버 오퍼레이션을 공부하면서 보면 아실 테지만 이렇게 프리 멀티플라이 된 상단 이미지가 A 인풋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배경이 되는 배경 이미지가 B 인풋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여기 오버노드예요. 오버 딱 하고 그리고 아까 배경이 됐던 이거 4번을 놔둘게요. 4번을 놔두면은 처음엔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합성이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미리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버뷰고요. 그리고 오버뷰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줌인 줌아웃 설명했던 데 곳이고요. 여기는 2D와 3D에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곳인데 나중에 후반부에 지금은 잘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후반부에 3D 베이직 메뉴 그때 배우실 때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3D 카메라를 선택하는 메뉴인데요. 3D 카메라 선택해가지고 이 버튼을 통해가지고 3D 카메라가 보는 뷰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 값입니다. 개인 값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개인 값은 쉽게 설명하면은 블랙을 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흰색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뉴크에서는 32비트 플로트 포인팅 색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8비트 환경에서는 0이 블랙이 0이고 8비트 환경이니까 2의 8승인 255가 그러니까 각 하얀색이잖아요. 그렇게 250 R 채널이 255, D 채널이 255, B 채널이 255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데 뉴크에서는 플로팅 포인트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플로팅 포인트 환경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4번 이런 식으로 흰색을 정확히 흰색이 아닌데 정확히 흰색은 여기 없네요. 제가 흰색을 불러드리면 흰색은 1이고요. 검은색은 0이에요. 제가 콘스탄트 노드에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만 바로 하시면은 어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흰색이 0이고 아니 검은색이 0이고 흰색이 1인데요. 이 개인값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은 0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흰색으로 넘어가서 점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자, 검은색은 영향을 안 받죠? 흰색은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습니다. 그 개인값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기서 바로 그 이미지상에는 영향을 안 주고 바로 뷰어 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얘는 감마 값은 0.5인 미드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 1과 0인 그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영향을 안 받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게 감마 값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모드인데 후반부에 프록시 모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애프터 이펙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뷰어 창이 너무 버벅일 때 해상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4분의 1로 줄이고 막 그렇게 줄이잖아요. 뉴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렇게 지금은 해상도를 반으로 줄이는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480에 27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입니다. 프록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건 프록시에 그렇게 그 해당 프록시의 선택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지인데요.
자, 보이시죠? 얘가 해상도고 얘는 프록시 모드를 스케일을 반으로 줄이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프록시가 되는 겁니다.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ROI인데요. ROI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에 아닙니다. 이 이미지보다는 그레이드가 있는 이 이미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연산을 많이 하도록 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블러 노드를 추가시킵니다. 블러 노드를 추가시키고요. 블러의 퀄리티를 100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 사이즈를 10,000 정도 주겠습니다. 아, 바로 되네요. 퀄리티를 10,000, 100,000, 100,000.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연산이 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굉장히 느리게 연산이 되고 있죠? 그레이드 노드를 약간만 조정을 해도 연산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늦게 연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ROI, 이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영역을 설정하면은 이 구간만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너무 느리니까 살짝 줄이겠습니다. 자, 이 구간만 연산이 되는데요. 이 ROI 구간을 켰다 꼈다 할 수 있는 토글 버튼이 여기 누르면 나오는데요. 그게 Shift하고 W예요. Shift하고 W를 눌러가지고 ROI 토글 구간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Alt키하고 W 눌러가지고 ROI 구간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Alt키하고 W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ROI 구간이 다시 이렇게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재설정이 됐죠. 네. Shift하고 W 눌러서 토글로 끄겠습니다. ROI 구간을. 네. 끄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상기의 이 두 버튼은요, 어떤 연산을 이렇게 수행했을 때 얘는 정지시키는 거고요. 얘는 그 연산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단축키는 여기 밑에 나오는데 P입니다. P. 정지시키는 건 P이고요. 다시 수행하라는 건 업데이트 U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나타나고요. 얘는 색 공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할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컬러 공간에서 제가 아마 조금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뉴크는 sRGB 색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REC709라고 하는 거는 방송용 예전에 뭐 아날로그 시절이나 특별한 비디오 카드, 스페셜 비디오 카드 썼을 때 그런 방송용 비디오 카드 썼을 때 이 색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IP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룩업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뉴크에서 사용하는 컬러 스페이스 말고 다른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컬러 스페이스를 미리 이렇게 인풋 프로세스를 붙여가지고 뉴크에서 그 컬러 스페이스와 동일한 컬러 스페이스에서 그렇게 색을 보면서 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 IP 프로세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브라예요. 제브라인데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90% 이상이면은 그 체크마크에서 플러스가 나타나고 그 색이 루미너스가 100% 이상이면은 제브라 패턴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HSL 환경에서 HSL 루미너스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뉴크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 0이 검은색이고 1이 하얀색이라고 했는데 그 1 이상도 뉴크에서는 색이 표현이 돼요. 32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8비트, 16비트, 32비트 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제브라 버튼을 키면은 1이나 0 이하의 색깔이 나타났을 때 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블러 노드를 끌게요. 그레이드 노드를 없애고 그레이드 노드를 디세이블 시키면은 최초에는 아무런 것도 표시가 안 되죠. 자, 이 구간은 여기 구간 1이에요. 1.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표시가 되죠. 1인데 얘를 게인을 조금만 올려도 얘 부분이 바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바로 1.05인데 커맨드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해당 영역을 선택하면은 해당 영역의 평균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04인데 바로 제브라가 바로 표시가 되죠. 이게 제브라를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뷰어 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